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 좀 했어요. 그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국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을 때는 네. 그거 해결하라고 권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핑계 대려면 뭐 어떤 또 그 여당에선 그런 얘기까지 나왔더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지금 아니 그 지금 전 정부 핑계 댈 때입니까? 네. 아니 정권 잡고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의 현재 정부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예전의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 제공을 하게 된다면 현 네. 정부는 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외부 환경이 있죠. 외부 환경이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나라가. 그럼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현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래버리면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에 외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뭐 신경은 쓰고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 잡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처 방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당하자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없다는 말은 그대로 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말을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은 대통령 입에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방법 없어요. 뭐 이대로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로 들려서 저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물론 외부 환경이 안 좋다 인정해야죠. 그건 뭐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럼 해결 방안이 뭐가 있다. 열심히 찾아서 해보겠다. 네. 앞으로 이런 대책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뭐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의 이 상황은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국민들이 이게 불안하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앞으로 더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 더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불안하고 당연히 불안하죠.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네. 법인세를 최고 네. 세율을 인하해주고 그게 대책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네. 생산 활동, 네. 기업 활동을 더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선순환이 된다 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얼굴에서 것 같아요. 표정 보이시죠? 제 표정. 인상을 쓰고 계세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법인세 내리는 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코로나 시국에도요. 네. 대기업들은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이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었고요. 기억하시죠? 박정우 기자도. 네. 수출 역대를 찍었고요. 수익도 그러니까 그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 현대 삼성 같은 데는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때 법인세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그때? 아니 법인세가 높아가지고 안 됐냐고요. 지금은요 가장 피해를 당하는 이 어려운 경제상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아니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아니 월급은 똑같고 또 그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말 똑같은데 더 그 지출의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직격탄을 맞는데 법인세 네. 감소해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업들한테 혜택을 도리어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법인세를 더 많이 걷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회 그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복지 정책이 강화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법인세를 낮추는 게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법인세가 높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면 수출이 안 됐고 법인세가 높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판단으로 보면 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좋았어요.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법인세 탓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더 이제 많이 돈을 쓸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 가지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고용 뭐 창출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이 편의나 기업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뭐 규제 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주도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돈이 사고 이익이 남으면요 그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한 제가 수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돈이 나오면 땅을 사고 돈이 나오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돈만 더 늘릴 생각을 하지 그걸 재투자를 하냐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냥 예를 들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법인세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짚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뭐 이런 규제를 풀고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네. 근데 법인세 감세가 반드시 그것과 연관되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차라리 정부가 그러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대기업에서 법인세를 좀 많이 받아서 중소기업 지원하고 벤처기업 지원하고 벤처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드 머니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면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대기업의 그 기대서만 경제를 운영할 거예요. 지금의 사회가 AI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대기업도 물론 중요하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휘청거리면요 전체 경제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그 법인세를 통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법인세에 만들어진 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처럼 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 어떤 그 뭐랄까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데 시드 머니로 그런 쓰여지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그 대기업들 입장에 법인세 좀 깎아주는 게 크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저는 또 대기업들이 그럼 깎아준 만큼의 법인세를 반드시 재투자할 거냐 그것도 네. 보장 못해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것도 강제할 수는 아니고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왜냐하면 경제가 좀 안전망 있게 가려면 대기업 위주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중소기업, 벤처기업들도 함께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기업 위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 기업 정책을 보면 대기업이 성장을 해서 낙수 효과를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게 실제적으로 그랬었냐고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 과연 그때 그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낙수 효과 때문에 성과를 냈습니까? 문어발식으로 자기들이 저 골목 상권까지 다 침투를 해가지고 네. 대기업들이 다 모든 상권들을 장악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벤처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냐고요. 기술 벤처에서 만드는 뭐 특허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용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과연 우리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경제 정책 지금 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업의 규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특히 대기업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인세 인하 이런 것도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자, 뭐 유류세 인하 이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 주류세 인하 달부터 얘기도 했죠. 37% 인하폭 최대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전기 요금이나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스 가스 요금 요금 이거는 올린다고 뭐 어느 그랬죠. 정도 올릴 거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더 이상은 뭐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소득공제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 교통카드 쓴 거 뭐 80%까지 해주겠다 그랬죠. 2배 늘어나겠다 이런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음. 이런 일련의 대응 글쎄 강도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대응들은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예. 유류세도 내리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 보세요. 효과는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 유류세가 기름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피부적으로 느끼는 소비자들의 체감은 네.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물론 그 윤석열 정부 말처럼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외부적 환경이 분명히 안 좋은 거 있죠. 그게 네. 영향을 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들어오는 게 어렵고 기름값이 폭등하는 거 있죠. 그걸 뭐 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민들이 지금을 조금 버텨내면 나중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버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장기적 플랜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그러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네. 경제장관 회의하고 뭐 경제 관련된 당정 간의 회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대통령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뭐 대통령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민들을 볼 때는 대통령이 함께 좀 그런 데 가서도 회의도 네. 하고 주도하고 좀 강하게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비전도 보여주고 이래서 좀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뭐 주말에 이제 빵 사러 다니시고 어디 다니시고 이런 것만 집중돼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영화관 가시고 예. 이런 모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직격탄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소득층한테 그렇죠. 가요. 더 소외계층한테. 힘들죠. 그분들은 정말 바로 이 생계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정부가 더 이제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여기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근본적 방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건 정말 어쩔 수 잘못된 없다. 발언이에요.